연이어 발생하는 땅 꺼짐 현상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있어 부산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장애인 진료에 대한 치과 의사들의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제도적 뒷받침은 아직 부족한 현실에서 전문가들이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수영구가 4년 연속 부산형 육아친화마을 사업을 운영합니다. 워킹맘까지 참여를 확대하고 우리가족 건강솔루션 등 지역 맞춤형 20여 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제4대 부산 공동어시장 대표이사가 취임했습니다. 정현송 신임 대표이사를 만나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장 인근에서는 크고 작은 땅 꺼짐 현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연이어 발생하는 땅 꺼짐 현상 심상치가 않습니다. 더구나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있어 전반적인 안전 점검이 절실합니다. 부산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지난 13일과 14일 또다시 연속으로 발생한 땅꺼짐. 잊을만 하면 발생하고 있는 땅꺼짐 현상은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사상 하단선 공사 구간에만 14번이나 집중됐습니다. 문제는 아직 준공까지 2년가량 지하 굴착 공사 등을 더 진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산시는 땅꺼짐 발생이 잇따르자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도로 집안 치마 상설 전담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최근 우리 시에서는 연이어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안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시 전역에 걸쳐서 다양한 형태의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단순 사고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안전 대응 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강화할 시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집안 안정성이 떨어지는 새벽로 인근에 대한 조사에 나섭니다. 새벽로 12개 교차로 아래를 뚫어 토양 구성과 안반 분포 등을 탐사하는 정밀 집안 조사를 시행합니다. 가장 시급하게 대응이 필요한 분야가 바로 집안 치마입니다. 1차적으로는 먼저 문제가 드러난 사상 하단선 도시철도 공사 현장에 집중하고 2차적으로는 그 범위를 시 전역으로 확대하여 집안 치마에 대응코자 합니다. 특히 장마철을 앞두고 시민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중증 장애인들은 치과에 가는 것도 힘들지만 가더라도 치료받는 것 역시 힘든 일입니다. 장애인 진료에 대한 치과 의사들의 관심은 커지고 있는 반면 제도적 뒷받침은 아직 부족한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이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치과 진료가 힘든 중증 장애인을 위해선 훌륭한 시설도 필요하지만 예방을 위한 관리가 우선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보건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보건소가 구강관리 교육과 홍보에 더불어 1차 병원 연계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방은 보건소, 간단한 치료는 주치치과에서 하고 권역센터에서는 중증 치료만 맡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보건소가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기관을 방문해서 어떤 실태 조사라든지 아니면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부분 홍보도 하고 칫솔질만 열심히 잘해도 이분들의 예방이 된다거나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지금 센터에서는 단순한 예방 관리 환자들도 엄청 많거든요. 센터에서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치치과에서 평소에 하고 그러다가 깊은 치료 해야 되면 가끔 보내고 환자도 그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또 6개 보건소에만 있는 치과 의사를 모든 보건소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일반 진료 과목에 대해선 의사의 방문 진료가 허용되지만 치과의 경우 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진료에 대해선 치과 의사의 방문 진료를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장애인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복지관 등의 치과 진료 시설을 갖추자는 겁니다. 재택의료센터를 지정을 해가지고 방문 진료를 그것도 시범 사업을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시범 사업에도 치과도 조금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뭐 복잡하게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가서 좀 상담하고 뭐 구강위생 관리 뭐 입 닦는 법 하고 소독
쇠 같은 거 이런 것만 좀 사용해도 해결되는 문제들도 좀 있고 해서 방문 진료를 좀 나갔으면. 오랜 문제 제기로 지난해에는 부산의료원 장애인치과센터 진료가 주 1회에서 5회로 확대됐고 최근엔 의사가 1명 더 투입됐습니다. 또 장애인 주치의 치과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산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장애인들이 편하게 병원을 오갈 수 있도록 하고 진료 전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8년 개원하는 서부산 의료원에 장애인 치과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서부권은 서부산 의료원이 맡게 됩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 치과 진료센터 이 부분을 가지고도 구조적인 문제, 설계에 반영하는 문제들을 가지고도 깊이 우리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치과 진료 체계 구축과 제도 마련을 위한 컨트롤 타워, 부산시립 장애인 치과병원의 필요성도 강조됐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수영구가 시범 운영을 포함해 4년 연속 부산형 육아 친화 마을 사업을 운영합니다. 올해는 워킹맘까지 참여를 확대하고 우리 가족 건강 솔루션 등 지역 맞춤형 20여 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형 육아 친화 마을은 부모와 자녀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협력 사업입니다. 부산시는 2022년 수영구와 강서구에 시범 사례를 적용했고 2023년 4개 구로 시작해 지난해 9개, 올해는 10개 구로 확대됐습니다. 수영구는 올해 5년째 운영 중인 새싹 아빠 육아단을 50명까지 확대 운영하고 지난해 시작한 새싹 엄마 육아단에 더해 워킹맘들을 위한 심신 해우소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지역 병원과 손잡고 테마별 가족 건강 솔루션을 제공하고 남부소방서 안전공제회와 생활안전 인형극과 심폐소생술 교육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합니다. 올해는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이 조금 더 강조되며 자묘병원, 수영구청과의 3자 협약을 통해 우리 가족 건강 솔루션 사업이 새롭게 신설되었으며 아이 건강, 엄마 건강, 가족 건강 등의 테마에 맞춰 영유아의 성장 발달, 엄마들의 건강 고민, 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해 월 1회 건강 정보 및 테마별 솔루션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수영구는 구민이 직접 참여해 육아 정책을 제안하는 다같이 키움 해결단을 분기별로 열고 시민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또 어린이날을 맞아 오는 5월 3일 수변 어린이공원에서 제2회 에코 놀이터 프로그램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부산 공동어시장의 제4대 대표이사로 정연송 대표가 취임했습니다. 수산업계 현장과 행정을 두루 섭렵한 그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공동어시장의 당면 과제를 할 수 있는 현대화 사업에 대해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김석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제4대 부산 공동어시장 대표이사에 정연송 전 대형기선 저인망 수산업협동조합장이 취임했습니다. 정연송 대표는 지난 1997년 수산업 대표를 시작으로 해양관광회사와 수산업조합장 그리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등을 거친 수산업 전문가입니다. 그는 급변기에 있는 공동어시장의 대표로 책임이 막중하다면서도 현안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현대화 사업을 통한 핵심 경영으로 3가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스마트한 어시장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정하게 우리 인사제도나 또 열심히 일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게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침체되어 있는 이 수산업을 아주 1차 산업으로 자신감 있게 이렇게 끌어올리는 게 또 공동어시장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현대화 사업 시 현안 문제인 대체 위판장 부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감천항에 있는 국제수산물 도매시장을 활용하는 안인데 어업인들의 협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정 대표는 기후변화 등 수산업 환경이 위기에 처했다며 극복 방안을 찾는 데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수산이 점점 힘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양수산부나 정책적인 부분을 현실에 맞도록 지원 체계도 만들고 미래의 수산업이 가야 될 정책에 따듬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선원으로 시작해 선사, 조합 대표에다 공기업 사장까지 거치는 등 수산업계 현장과 행정 업무 등을 두루 섭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정현송 대표. 현대화 사업에 열쇠를 쥔 그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수영구는 청년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2025 청년 사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은 부산 시내 월 임차 사업장을 두고 수영구에 주민등록 중인 18세에서 39세 청년으로 사업장 연 매출액 1억 원 이하, 월 임차료 3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50명의 청년 사업자에게는 매월 20만 원씩 연 최대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따스한 봄 햇살로 외출이 늘어나지만 대기질은 오히려 악화되는 시기인데요. 3월과 5월 사이에는 국내외에서 유입되는 고농도 미세먼지와 황사가 겹치면서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완연한 봄 날씨가 찾아왔지만 반갑지만은 않은 손님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바로 황사와 미세먼지입니다. 지난 3월 말 4월 동안 황사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높았습니다. 앞으로도 중국 북부를 중심으로 황사가 발현해 북소풍을 타고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0월부터 고비 사막에서 황사가 발원하고 있으며 이 황사는 기압골이 통과한 후 대기 하층 기류를 타고 18일 우리나라 상공 유입되어 일부 지역에서 PM10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심 단계 황사 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가정에서는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을 점검하고 밀폐해야 합니다. 재채기와 기침, 가려움증 등 알레르기 증상을 호소하며 고통받는 시민들도 늘 것으로 개인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외출 후에는 깨끗이 씻으시는 걸 권장해드리고 평소에 이제 물과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과 야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특히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폐뿐만 아니라 혈관에 녹아들어 뇌혈관과 심혈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은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개인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 지역 기초지자체에서 처음으로 다자녀 가정을 위한 무료 가사 서비스가 운영됩니다. 남구는 올해 임산부와 맞벌이, 다자녀 가정 등 300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자녀를 둔 가정의 가사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남구는 4월부터 연말까지 남구형 가사 서비스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부산 자치구 중 첫 시도로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습니다. 지원 대상은 남구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중 2006년 1월 이후 출생한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맞벌이 다자녀 가정입니다. 태아도 자녀로 간주해 임산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규모는 300가구로 가구당 10회까지 회당 4시간의 가사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로 가사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청소와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 실질적인 가사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남구형 가사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우리나라 제1호 공설 해수욕장인 송도 해수욕장에는 올여름 300만 명에 가까운 피서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구청도 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서구는 올해 송도 해수욕장 개장 준비 상황 보고회에서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송도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262만 명으로 앞선 해에 비해 23%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이보다 10% 많은 290만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좀 무더위가 폭염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폐장 이후에 해수욕장이 쿨링포구를 신규 조성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5월부터 신규 가동해서 이용객들의 불편을 조금 해소할 예정이고, 그다음 작년 대비 작년에는 저희가 안전요원을 38명 채용이었는데 올해는 2명 더 확충해서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피서객들의 편의를 위한 조치도 강화됩니다. 송도 오션파크의 힐링광장 주차장이 무료 개방됩니다. 송도공원 인공폭포와 음악 분수는 5월부터, 바닥 분수는 6월부터 가동합니다. 해수욕장 350m 구간 스탠드에 조명도 설치됩니다. 해수욕장 청결을 위한 관리 인력도 늘립니다. 환경미화원을 성수기엔 2명, 휴일엔 13명을 배치해 하루 2번 쓰레기를 수거하고 공중화장실 관리원을 추가 채용해 2개조로 운영합니다. 하지만 시설물 공사로 인한 피서객들의 불편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임해 행정봉사실이 철거되면서 그 안에 있던 화장실과 휴게실 그리고 사무 공간 등은 중앙광장과 백사장 등으로 분리돼 임시 시설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서구는 피서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성수기 공사 일정을 조정하고 안전조치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암남동 방면 해수욕장 인근에 CCTV 20대와 자동 음성경보 시스템 3대도 확충키로 했습니다. 한편 송도해수욕장은 7월 1일 개장해 8월 31일까지 62일간 운영되고 해상 다이빙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해군 부사관 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 고등학교인 부산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에서 개교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엔 특성화 고등학교 육성을 위해 부산시와 시교육청, 지역대학과 기업들이 공동으로 나섰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광금융 해군 분야 특성화 고등학교 육성을 위해 부산시와 시교육청, 지역대학 그리고 기업들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 양성으로 교육부 공모 사업인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이 목적입니다. 협약형 특성화고에 선정되면 5년간 35억 원에서 45억 원 규모의 교육부 특별 교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전국에서 10개 이내의 협약형 특성화고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부산에서는 부산관광고, 부산진여자상업고, 부산해군과학기술고 3곳이 관광금융, 해군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에 참여합니다. 시를 포함해 관련 분야 총 15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참여 기업들은 현장 실습 기회와 취업 연계를 약속했습니다. 또 대학 측은 졸업한 학생들이 지역 대학에서 관련 분야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쓸 계획입니다.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으로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 교육과 지역 산업의 연계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이란 2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 남구가 지역 전통시장 4곳을 대상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상권 활성화에 나섭니다. 이들 시장에는 주차타워와 아케이드 등이 설치돼 있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노후돼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11년 전 준공된 전통시장 주차타워입니다. 차량을 타워 방향으로 회전시켜주는 2개의 원판 중 하나는 작동을 멈췄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주차면 2개를 비워둔 상태입니다. 로프 교체와 관제 시스템 재정비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원판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뒤로 들어가가지고 여기 안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비워놨습니다.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13년 설치된 전통시장 아케이드입니다. 설치된 지 12년이 지나면서 일부 구간에는 개폐기가 작동하지 않거나 물이 새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구는 5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전통시장 4곳을 대상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못골 골목시장에는 주차 환경 개선과 화재 알림 시설 설치에 2억 1천만 원, 용호 골목시장에는 아케이드 정비에 2억 8천만 원 등입니다. 이번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부산시가 주관한 공모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80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왕성한 봉사활동을 펼치는 인물이 있습니다. 지역 노인시설을 찾아가 각설이 공연을 하며 어르신들의 애환을 달래고 즐거움을 주는 정영화 씨인데요. 우리 동네 영웅 성홍규 기자가 만났습니다. 각설이 분장을 한 정영화 씨가 무대에 오르자 어르신들의 환호가 이어집니다. 풍채에 어울리지 않게 여장을 한 정 씨가 구수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율동을 하자 어르신들은 어깨춤과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흥 넘치는 어르신들 사이에서 노래를 부르는 그의 인기는 아이돌 부럽지 않습니다. 정 씨가 지역 요양원 등 노인시설을 찾아 노래 봉사를 시작한 건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날 각설이 분장을 하고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다 평소보다 몇 배는 큰 박수를 받은 정 씨는 각종 지역 축제에서 상을 거머쥐며 무대를 넓혀갔습니다. 제가 한지는 20년 됐어요. 20년 됐는데 상근 무명으로 오다가 한 7년 전에 제가 음반을 냈어요. 음반 내다가 가수 생활을 하다가 18년도에 제가 이제 각설이의 대상을 받아가지고 잘 이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시간가량 이어지는 한강문화복지회의 노인시설 공연에서 후반부를 장식하는 정 씨의 각설이 공연. 어르신들이 큰 관심을 보이며 함께 참여하는 순서입니다. 굽 높은 구두를 신고 여장을 한 채 다른 사람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게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앙코르를 외치는 어르신들의 함성과 박수에 정 씨는 어느새 부끄러움보다는 큰 보람과 행복을 느끼곤 합니다. 어른들이 좋아하시고 관객들이 좋아하니까 제가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가수도 하지만은 그래도 이걸 더 좋아하니까 어른들이 이따 보시면 알지만은 앵콜도 나오고 박수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제가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80살이 된 정 씨. 한 달의 절반 이상을 공연 봉사로 할애하다 보니 힘에 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자신의 공연에 흠뻑 빠져 즐기는 어르신들을 생각하며 다시 봉사에 나섭니다. 어르신들의 애환을 달래주고 위로하며 이웃과 자신의 삶을 따뜻하게 수놓는 정 씨. 힘이 닿는 데까지는 봉사를 멈추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부분은 뭐냐 하면은 사실 나이가 먹으니까 나이 닿는 데까지는 열심히 해서 우리 노인들이 참 바라는 사람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있는 동안이라도 열심히 해서 노인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우스꽝스럽게 보일지라도 자신을 낮춰 웃음과 즐거움을 주는 그의 각설이 공연이 어르신들에겐 삶의 활력소를 넘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성홍규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